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갑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발사기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하는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장갑차, 다음 주는 발사기, 두 개를 합하면 탱크가 되겠죠. 예. 자, 일단은 제가 하도 이상자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어서 대충 일단 부품을 좀 찾아놨습니다. 나머지는 하면서 차근차근 찾을 거고요. 자, 오늘은 좀 평상시랑 조립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만드는 탱크 방식인데 오늘 조립은 조금 멋을 부려볼 생각이라, 근데 뭐 멋을 부린다 그래서 뭐 막 꾸미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 자체를 이쁘게 짜보겠습니다. 물론 방향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은색 구동기 뭉치와 모터 뭉치를 이용하여 방향전환하겠습니다. 자, 일반 자동차 방향전환 장치랑 다른 점은요, 자동차는 보통 앞바퀴가 방향전환을 해서 뒷바퀴에서 동력을 줘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과학상대로 만드는 방식은요. 하지만 탱크와 같은 방식은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쪽에 달려있는 양쪽에 캐터필러, 그러니까 체인으로 만든 캐터필러 두 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전진, 후진,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멈춘 상태에서 한쪽이 돌게 되면 방향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을 쓸 건데요, 최대한 간단하고 빠른 방식을 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잠깐 필요한 것 좀 가지고 오느라고, 그리고 손에 낙서를 했죠. 예. 자,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다리꼴 플랜지판이라고 합니다. 과학상자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죠. 이렇게. 예. 자, 여기다가 플랜지판 2곱하기7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꽂아 보겠습니다. 위치는 대충 이렇게 꽂겠습니다. 위치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두 개를 연결한 후 조이겠습니다. 자, 이 좁은 곳에서 세 칸을 꼭 띄셔야 합니다. 위로는 약간 오차가 생겨도 되지만 꼭 세 칸을 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오차 없이 만들기 위해서요. 자, 조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반대편에도 하나를 더 달아야겠죠. 예, 똑같은 방식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맞습니다. 이건 제가 평상시에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갑자기 짜고 싶어서 이렇게 짜본 방식입니다. 물론 처음 만들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시행착오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립은 모터를 편안하게 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자, 일단 몸체부터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자, 이거는 스트립 11 부품입니다. 스트립 11이에요. 구멍이 11개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습니다. 이 부품과 이건 좁은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좁은 스트립 7입니다. 자, 구멍이 7개에서 7짜리고요.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연결할 건데요. 먼저 스트립 12를, 자, 이 위치입니다. 지금 볼트 다신 위치를 정확하게 봐주세요. 여기로 3칸, 이쪽으로 2칸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입니다.
자, 여기다 고정을 한 뒤 자, 그 다음에는 좁은 스트립을 이용하여 아래쪽에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좁은 스트립 아까 말씀드린 7 부품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아래 고정한 후 자, 두 개를 삼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삼각형 구조를 쓰면 쉽고 간단하게 단단해집니다. 자, 위치는 여기쯤이 좋겠네요. 위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세 칸을 띄고 네 번째 칸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자, 반대쪽에도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찍는 시간대가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서 말수가 아마 적어질 수도 있는데 예, 아무쪼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달아주겠습니다. 아이고, 놓쳤네요. 자,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양쪽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가장 편한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멋을 부리는 조금 기교를 부린 조립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벌써 제가 봤을 땐 벌써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터를 연결할 건데요. 모터 두 개를 다 안쪽에 달아야 합니다. 이 모터도 달고 이 모터도 달아야 하는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편하게 달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립을 어떻게 달면 좋을지요. 위험한데요. 그냥 이건 모터만 먼저 달겠습니다. 이렇게. 자, 모터를 달 때는 이 모터는 구형 모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cm 볼트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부침을 넣으면 되는데요.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터를 다실 때 이쪽으로 붙이면 망합니다. 전선 자체를 못 꽂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약간 붙이듯이 꽂아야 합니다. 보시면 정 가운데와 그 옆칸에 꽂겠습니다. 예. 빛이 반사가 심하네요. 그리고 모터를 넣으신 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부싱을 넣습니다. 자, 신형 모터의 경우에는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축에 힘은 모터가 제대로 돌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부싱을 3개를 넣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또 3개를 넣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멈칫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이고 나서요. 모터를 지금 중간쯤에 가운데 2개를 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모터 뭉치를 쓸 때 노란 모터 뭉치를 쓸 때 고무줄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무줄을
당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보려 했는데 기어를 제가 하나, 둘, 셋, 4개를 쓸 생각이라 고무줄이 장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뒤로 붙일 건데 지금 생각이 났네요. 좋은 방법이. 자, 이건 앵글입니다. 앵글 7이라 그럽니다. 자, 이 부품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위에 올리고 모터를 달 건데 기왕이면 이게 낫겠네요. 모터가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 자, 일단 볼트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한쪽을 먼저 고정해 놓고 반대쪽을 다는 게 좋습니다. 네, 보실 때 지금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게 편하시겠죠. 대충 꽂아 놓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모터를 위에 달 건데 나중에 이 위에다 폴을 달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작업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플랜지판 3×5짜리입니다. 녹색판이죠. 이걸 넣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볼트 2개를 이용하여 모터 방향을 이렇게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요. 볼트 2개를 이용해서 고정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조립을 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겹쳐다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조립 스타일이 있고 다른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스타일이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기왕이면 전선을 꽂기 편하게 반대로 다는 게 좋았는데 그러면 쿨하게 뜯겠습니다. 전선 방향을 한쪽으로 같은 쪽으로 하셔야지 꽂더라도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그냥 번거로워서 그냥 가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방송이자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고치고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꽂기가 조금 그나마 편합니다. 작게 만들 생각이라 전선 꽂는 걸 미리 계산을 좀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되냐면요. 체인기어 대가 2개 있습니다. 2개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긴 축을 제외한 두 번째로 긴 축이고요. 14cm 축입니다. 2개를 준비하신 다음에 바닥에 대시고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볼트를 고정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은색 모터부터 배치해 보겠습니다. 은색 모터 제가 3칸을 띄는 이유는요. 자, 기어는 이 밑에 들어갑니다. 이 축은요. 그리고 중간에 2단편 기어 하나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넣었죠? 이렇게요. 이쪽은 자, 준비해둔 이 축에다가 꽂아놓은 체인 기어 대가 아닌 또 다른 체인 기어를 쓰시는데요. 이번에는 볼트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자, 그냥 꽂으시고 이쪽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와셔를 하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무 부싱을 이용하여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정은 하지 않습니다. 약간 부드럽지 않다 싶으면 살짝 띄워주시면 부드럽게 놀고
이쪽도 돕니다.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기어를 꽂으면 가운데 기어를 꽂으시면 동력은 이쪽으로는 전달이 되는데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풀려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방향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한쪽은 완성됐고요. 나머지 한쪽은 이제 기어를 좀 많이 달아야 되는데요. 우선 피니언 풀리를 이용하겠습니다. 피니언 풀리와 축을 이용하여 달아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자, 여기네요. 자, 위에서 보시면 달아놓은 곳을 제외하고 하나, 둘, 세 칸을 띄고 네 번째 칸에 축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피니언 풀리를 이용하여 감속을 걸겠습니다. 거리가 약간 멀기 때문에 파란색 고무줄을 쓰겠습니다. 이 상자 또 파란색 고무줄 찾으려면 힘들죠.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파란색 고무줄을 가볍게 넣으신 후, 자, 보이시죠? 양 끝에는 마찰에서 축에서 마찰이 닿도록 와셔를 넣으신 후 고무부싱 2개를 이용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안 된다고 하시면 이 너트 드라이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축이 부드럽게 도는지 확인하신 후, 자, 원래는 저는 그냥 바로 이제는 바로 고무부싱을 꽂는데 일부러 처음하고 연계성을 주기 위하여 와셔를 넣고 고무줄을 건 다음 고무부싱을 꽂겠습니다. 예, 살짝 떼어주시고요. 자, 이건 일부러 제가 지금 틀리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예,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을 잘 맞는지 확인한 후 기어를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지난번보다 제가 블럭을 많이 쌓아놓고 그 위에 카메라 올려놨더니 오늘은 또 반대로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네요. 다음번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나 다른 로봇을 이용해서 서브 모터를 달아서 카메라 움직이게 할까도 지금 생각 중인데, 요즘 할 일이 많아서 내년에는 하겠죠. 아닙니다. 또 땡기면 또 바로바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홀 2단 변기입니다. 감속을 걸 건데요. 두 번째 감속을 이렇게 걸겠습니다. 이번에는 10cm 축을 치겠습니다. 10cm 축은 걸쳤을 때 양쪽이 살짝 튀어나오는 축입니다. 보이시죠? 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스프링 클립입니다. 스프링 클립 2개를 이용하여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하실 때 바깥쪽에 꽂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안에서 꽂는 게 더 단단하고요. 누를 때는 두 손가락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만 툭 누르면 들어가고요. 이게 힘드시면 빼서 옆에서부터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신 경우에는 실리콘 부싱으로 대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대충 고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꽂았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카메라랑 마주보고 수업을 하다 보면 헷갈려요, 방향이. 화면으로 제가 어떤 앵글로 찍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돼서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감속을 걸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립이나 실리콘 부싱을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편한 조립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감속이 계속 걸렸고 얘네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건 아직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요. 예. 그리고 작은 기어, 큰 기어, 작은 기어, 큰 기어 방향으로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어를 달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어는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축이 튀어나와 있죠. 축이 튀어나와 있는 쪽에 맨 끝부분으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지 노란 모터가, 모터 뭉치가 동력을 이쪽에만 전달을 해서 이 바퀴를 같이 돌리는 방식이라서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2단 편기어를 사이에 넣겠습니다. 아직 고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반대쪽에 모터 뭉치에서 동력을 주는 쪽과는 반대로 이쪽 축이 길게 튀어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체인기어 대에다가 볼트를 꽂지 않고 넣은 다음 와셔를 넣고 고무 부싱을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약간 잘 움직이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바퀴 부분을 고정을 해주세요. 이 부분을요. 지금 제가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광학상자 안에는 체인이 18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긴 부품, 이게 지금 앵글 중에 가장 긴 앵글입니다. 구멍이 5, 10, 15, 앵글이 25예요. 구멍이 15개 있더라고요. 옆으로요. 이걸 이용하면 체인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자, 이거는 앵글 19입니다. 걔보다 좀 짧죠. 얘를 이용해서 만들면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몸체가 복잡하더라도 멋있는 디자인으로 달았습니다. 체인은 어마어마하게 조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자, 이제 체인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 축은 거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머슬에서 한번 거쳐볼까요? 자, 그냥 꽂으면 이렇게 바퀴가 1열 바퀴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저 축을 태우려면 여기는 이렇게 빼시고요. 체인기어 소 2개에서 볼트를 제거합니다. 이 볼트 절대 고정하면 안 됩니다. 자, 넣으신 다음 양쪽 끝에다가 라셔를 넣고 고무 부싱을 꽂아주시면 양쪽 바퀴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축이 한쪽으로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약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부드럽게 움직여서 살짝 더 띄워줍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멀리서 봐야 돼요. 자, 일부러 이걸 단 이유는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체인은 미리 연결을 해 놓으셨겠죠? 자, 달아보겠습니다. 달아서 자, 곱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 끝으로 모은 상태에서 체인을 갈고리가 위에서 누르듯이 걸고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다시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체인 꽂기 힘들어해서요.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그냥 저는 힘으로 꽂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오늘 좀 피곤하네요. 약간. 벌써 시간이 10시 반이 돼서 잽싸게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네요. 어디 하나가 굴러다니는 것 같았는데, 여기 있네. 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꽂겠습니다. 자, 별 노력 없이 조금 약간의 디자인이 생성이 됐고요. 자, 이제 전선을 잡고 움직여서 잘 움직이면 조립은 끝납니다. 방향전환용 탱크. 자, 포탑을 보통 회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포탑을 회전시키지 않는 이유는 포탑을 회전시키기 위해선 캐터필러를 전후지만 하든지 발사를 빼야 합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일부러 포탑을 회전시키지 않았습니다. 포탑 회전보다는 탱크 자체가 도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탱크라기보다는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나중에 포를 달면 이제 탱크가 될지 장갑차가 될지 그건 그날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조종기를 열어서 건전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을 연결하면 전후진으로 올리면 돌아갑니다. 바퀴가요. 보시죠.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요. 자, 한쪽만 돌아가죠. 자, 그럼 양쪽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선을 2개 꽂으면 됩니다. 아래쪽 모터에다가도 전선을 꽂아주세요. 자요. 원래는 위쪽 걸 꽂기 전에 미리 꽂는 게 좋은데 그냥 귀찮아서 저는 손가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안 되시면 위쪽 선 빼고 아래쪽 걸 먼저 꽂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좌우에 꽂겠습니다. 그럼 좌우가 돌게 됩니다. 좌우가 돌고 앞으로 돌면 이렇게 돌죠. 자, 그렇다면 조종기를 대각선으로 놓는다면 제자리에서 회전하거나 전진, 후진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각선입니다. 오씨. 가죠. 자, 근데 한쪽이 미묘하게 느리죠? 보시면 맞았네요. 여기가. 한쪽이 미묘하게 느립니다. 한쪽만 돌고 같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쪽이네. 카메라에 조종기를 대고 있으니까 잘 못 찾겠어요. 자, 도는데 어느 쪽이 더 느려 보이나요? 이쪽이 느리죠? 이쪽이 빠르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이쪽 바퀴를 도는 건 모터 뭉치입니다. 근데 모터 뭉치에 이렇게 사감속을 걸면 구동기어 뭉치를 쓸 때보다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부러 실수했다는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빼서 고무식 위로 거시면 힘은 줄지만 속도가 약간 빨라집니다. 그리고 얼추 맞습니다. 만약에 구동기어 뭉치가 2개 있으면 거의 속도가 같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모터는 마찰을 많이 준 구동을 많이 쓴 모터는 좀 상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그냥 조종발로 컨트롤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꽂으면 조금 덜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완전히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죠. 얼추 비슷해졌죠? 고무부신 꽂으니까요. 자, 움직입니다.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향 전환도 하죠. 반대쪽 대각선으로 돌리는 이런 식으로. 자, 아이고씨, 처음에 걸렸네요. 나중에 선정리는 생각나면 하는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다시 또 걸렸네요. 네. 항상 이놈의 과학상자는 선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선을 정리하기도 애매한 게 지금 이 조립은 완성 제품이 아니라서 선 정리 조립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만약에 조종기를 조이스틱 스위치 간격을 2개 가지고 있으면 더 편하게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주인은 전에 구매를 하는 바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이스틱 스위치 장자가요.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저희 학원에서는 이걸 팔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과학상자 부품을 주문하면 또 그 주문 배송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아예 부품을 구비하고 있고요. 과학상자랑 회사랑 같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자, 조종기 하나를 더 넣고, 자, 조종기에서 조종기 2개 있죠?
전후진이 아닌 좌우로 움직이는 곳에 선을 빼서 이쪽에 전후진하는 곳에 꽂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자, 이제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전진이 맞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움직이니까 이쪽 움직였으니까. 자, 이쪽도 보겠습니다. 제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틀렸네요. 아, 다행이네요. 모터 뭉침을 바꿨거든요. 이럴 땐 전선을 반대로 꽂은 다음 보시면 이쪽을 앞으로 사용한 구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전진을 놓으면 앞으로 가고 호진을 놓으면 뒤로 갑니다. 그리고 방향전을 원하면 하나는 앞, 하나는 뒤로 놓는다면 방향전은 이런 식으로. 네. 원래 조종은 이런 맛이죠. 확실히 탱크 쪽 조종은 조종기 두 개가 최고입니다. 조이스틱 두 개가요. 물론 능력자들은 이 스위치 상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조종기가 하나만 있으신 분은 대각선으로 놓으시는 게 편하고요. 그래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6호 한 상자만 쓰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조종기는 하나 더 썼습니다. 예. 계속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기도 하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제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다음 시간에 폴을 달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폴을 달 거고요. 자, 그냥 장갑차로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다가 그냥 꾸며서 모양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뭐 시간이 되거나 뭐 레고를 태우거나 이런 것도 좋은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요. 일단 저도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폴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쓰인 부품은 다음 시간에 쓰이는 부품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6호 한 상자만을 가지고 조립을 하기 위해서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이면 일주일 뒤가 되겠네요. 아마 촬영은 제가 화요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 9시, 10시쯤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